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파킹 통장과 CMA 금리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금리 순위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10월 24일 10월 4주차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변동은 아니지만 저번 달에 비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파킹 통장 금리 순위 1위는 OK저축은행의 읍백만 통장 2입니다. 최대 이율 5%고요. 최대 이율 적용금액 한도는 100만원이고요. 최소 이율은 3.5%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포함한 적용금리는 100만원 이하 5%, 100만원 초과해서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는 3.5%입니다. 1위는 저번 달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다올저축은행의 FI 커넥트 통장입니다. FI 커넥트 통장은 저번 달에 최대 이율 4%의 최대 이율 적용금액 한도가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또 살짝 바뀌어서 3천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번 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대로 쭉 주겠다는 건 아니고 이벤트 시행기간이 있어서 23년 2월 29일까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고, 조금 특이사항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은 시중은행, 증권사 등 타기관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계좌 개설후 일정 기간 동안 오픈뱅킹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 약 5영업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온전히 4%를 받지는 아마 못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파킹 통장 금리 순위 3위는 NH저축은행의 NH픽1 보통 예금이고요. 최대 이율은 3.8%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3.8%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 이율 적용금액 한도는 5천만원까지고 기본금리는 3%고 우대금리는 0.8%입니다. 우대의 조건은 뭐 마케팅 동의 0.2%, 자동이체 월 한 건, 페이 간편 결제 월 한 건,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한번 촬영했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대 조건 맞추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자 정산일은 매월 첫 영업일이고 우대 이율은 5천만원까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순위 4위는 DB저축은행의 M드림픽 보통 예금입니다. 최대 이율은 3.8%고 최대 이율 적용 금액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기본금리가 3.8%인데 이제 우대금리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막 귀찮게 뭐 이거 동의하고 이체 걸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좀 장점이기는 한데, 이자 정산일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을 해주니까 요거는 좀 단점이죠. 단점이고, 이 부분은 좀 제가 잘못 적었는데 3.8%죠. 3천만원 이하는 3.8%, 3천만원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1.5%, 10억원 초과는 0.5% 뭐 이렇게 주는 걸로 합니다. 이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들까 말까인데, 이렇게 낮춰 놓으면은 당연히 아무도 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워낙 대안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는 가입을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용하실 분은 3천만원 이하만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 금리 순위 5위는 에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이에요. 최대 이율이 3.8%고 최대 이율 적용 금액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기본금리 3.6%에 우대금리 0.2%인데 우대 조건은 마케팅 동의하고 뭐 에큐온 멤버십 플러스 회원 가입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0.2%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3.8%입니다. 에큐온 머니 쪼개기 뭐 이게 조금 금리가 높아서 올해 초에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3.2%로 완전 금리가 박살이 나 있고, 새로운 상품의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를 확인을 했어요. 플러스 자유예금이 페퍼스 저축은행처럼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예금이 오른 것 뿐입니다. 예금이 오른 것 뿐이고, 이자 정산일은 매 분기 말 셋째 주 토요일이고, 플러스 자유예금도 매달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같은 금리인데 에큐온이 5위고 DB가 4위인 이유는 일단 최대 이율 적용 금액 한도도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대 이율을 적용하는 게 상품 설명서 보니까 가입 다음 달부터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달은 3.6%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5위로 뽑아놨습니다. 나머지 은행들 살짝 살펴보면은 뭐 3.6% 라인에 BNK 34만 파킹 통장, 제일은행의 제일 이지 통장, 그 다음에 3.5% 라인에 사이다, 하이하나, KB저축은행의 키위 팡팡 통장, 페퍼스 저축은행의 페퍼스4 뭐 이렇게 돼 있고, 3.3%의 예가람 JT 친해, 그 다음에 3.2%의 에큐온 웰뱅, 3%의 K뱅크 대신저축은행, 2.3%의 산업은행, 그 다음에 2% 라인의 카카오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3%
3%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번 달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변수가 1위부터 5위까지의 이런 저축은행들의 파킹 통장이 아니라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 통장이었던 것 같아요. 파킹 통장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이지 통장은 6개월만 우대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본금리는 2.6%인데 만약에 SC제일은행에 신규로 가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를 더해서 3.6%를 주겠다, 6개월 동안 주겠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은행 순신규 고객 보너스 이율이 1.0%다, 계좌 신규율로부터 6개월까지만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벤트성 상품이어서 제가 그렇게 좀 비중을 실어서 소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네이버페이에 들어가서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 통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10,000원의 포인트를 준다라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포인트 10,000원을 주니까 금리가 3.6%라고 하더라도 좀 이득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2,000,000원을 파킹 통장에 넣고 싶다. 근데 1위부터 5위까지의 이런 파킹 통장이 있고 SC제일은행에 제일이지 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2,000,000원의 이자를 뭐 30일만 넣어 놓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가입을 하게 되면은 20영업일 동안 신규 파킹 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0일만 넣어 놓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이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5만 65원에 10,000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데, 다른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돈을 얻을 수는 없겠죠. 하나만 가입을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 금액이 만약에 500만원으로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은 이득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4.5% 정도인 OK저축은행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는 동안만큼은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1위부터 5위인 이 파킹 통장보다는 SC제일은행의 이지 통장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일만 단기적으로 넣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또 변경된 거 보고서 이지 통장 버리고 이런 금리 높은 그런 통장을 이용하면은 효율을 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음에는 CMA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은 예금 보호가 되는 우리금융종합저축의 CMA 노트는 3.55%고요. 그 다음에 CMA RP형에서 1위는 현대차증권이고요. 3.55%. 그 다음에 발행업령 1위는 한국투자증권이고 3.6%의 이율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발행업령이 RP형보다 높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도 3.55%라는 거. 전달에는 비대면 우대금리 0.1% 포함해서 3.4%였는데 이번 달에는 3.55%로 약간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는 같은데 시장 금리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파킹 통장 금리도 살짝 오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고금리 예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와가지고 수신을 좀 모집하고 싶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작년처럼 이렇게 확 올리지는 못하고 한 달 사이에 예금금리도 그렇고 약간씩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의 결론은, 내가 파킹 통장을 처음 사용하고 뭐 제일은행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이런 엠페이에 들어가셔서 SC제일은행 통장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받아가면서 개설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달 후에는 그때 바뀐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이런 파킹 통장에 본인이 수시로 써야 하는 자금을 넣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킹 통장의 금리는 예금금리나 적금금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1금융권보다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가 높을 수는 있어도 그런 시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1금융권도 예금금리가 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목돈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을 하거나, 당연히 적금 이율이 높은 곳에 선납 이연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리스크 뭐 짊어질 수 있는 분들은 뭐 주식을 하거나 채권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킹 통장은 내가 자금 운용을 할 때 유동성 때문에 이런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